일상이 그리울 때는 누군가 이야기 나누고 싶을 때는 라디오 책갈피 FM 93.5 이칸도 함께 라디오 책갈피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는다는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이 한 줄이었습니다. 정확히는요, 이 다음 문자로 칸두쌤은 요즘 좀 어떠세요? 라는 한 줄의 문자가 더 오긴 했습니다. 처음 보낸 문자로만 보면 한 줄인 셈입니다. 이 한 줄을 보다가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저도 요즘 그래요. 그게 다였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고요. 그냥 저도 요즘 그래요. 딱 세 문장이었습니다. 제가 받은 문자도 한 줄이었고요. 제가 답으로 보낸 문자도 한 줄이었던 거예요.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왠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문자를 보낸 지인 생각에, 그리고 요즘의 저의 생각에 이전에 한동안의 저의 상황이 여운처럼 떠올랐습니다. 물론요, 문자를 보낸 지인이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라앉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나도 그렇다는 단문자를 받은 지인은 어떤 생각을 할까 왠지 모르게 우울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문자예요. 힘을 더해주는 응원과 위로의 문자를 보내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요. 그때는요, 굳이 저의 상황을 내려놓고 응원과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라는 저의 단문자에는요, 어쩌면 이미 괜찮아요, 힘내세요 라는 마음과 말이 담겨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입니다. 요즘 들어서요, 주변에 이런 말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뭔가 기운이 가라앉는다거나 우울하다거나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낸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요, 지금은 상황이 나아진 분도 있고요. 상황이 나아지도록 스스로가 시간을 만들고 지나는 분도 있고요. 지금이 한창 그런 상황,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상황, 그런 마음인 분도 있습니다. 요즘 우울하고 가라앉는다는 말 또는 문자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요. 딱히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우울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보통은 우울하거나 마음이 가라앉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면 문자를 받았을 때 왜 그런지 궁금하고 물어보고 싶긴 하지만 상황상 속으로만 왜 그러실까 하고 걱정하는 마음만 갖고 물어보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물어볼 때도 있죠. 왜 그래요? 하고 물어볼 때로, 때로는 문자를 보내볼 때도 있는데, 그러면 대다수는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유를 물어보면 본인도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또 더 답답한 거잖아요. 마음이 가라앉거나 답답하면 그 이유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가라앉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뭔가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운 날이 있고요.
기분 전환하려고 커피를 마셨는데 맛도 잘 모르겠고요. 좋아하는 음악을 틀었는데도 귀에 안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멍하니 하늘만 보기도 하고요. 길을 걸을 땐 발걸음이 무겁고요. 고개가 숙여져 길을 걸을 때 바닥만 보고 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이 쉬면서 걸을 때도 있죠. 이런 날은요, 그냥 내가 나한테서 좀 멀어진 것 같은 날들입니다. 이유 없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가라앉고 기운이 없는 날은요, 물론 정말 어떤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기운이 가라앉거나 기분이 다운됐을 때 앞뒤로 해서 뭔가 상황이 있을 때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우울해지거나 아니면 답답해지거나 기분이 가라앉는 때가 있죠. 이유 없이 왜 그럴까? 그런데 저의 경우 대부분은요, 작은 고민이나 상황들이 쌓여서 그게 누적되다 보니까요,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라앉은 이유가 없을 뿐이지, 오랜 시간 그 이유가 조금씩 쌓여왔던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덜어가면서 그 뭔가 기운이 조금씩 내려갈 상황에 그때마다 덜어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지인의 문자에도 그런 생각이 담긴 짧은 단문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문자를 받고 잠시 생각하고 보낸 듯한 짧은 문자인데요. 내용 자체는 짧은 문자 내지는 짧은 말이었을 텐데요. 실은요, 오랜 시간 누적된 생각과 마음의 문자인 겁니다. 지인한테서 문자가 왔을 때요, 기운이 가라앉는다, 우울하다 이 문자가 왔을 때요, 뭔가 긴 위로의 말을 써야 하나 잠깐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힘내요 라고 해야 하나? 많이 힘드세요 라고 물어봐야 하나? 그런데 막상 문자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냥 저도 요즘 그래요 라는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문자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하게는요, 뭔가 꾸미거나 더하는 것보다는 저의 지금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 무렵에 저도 그랬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올 초에 좀 그런 상황이었다가 지금은 많이 회복 상승 곡선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나도 그래, 저도 그래요는 서로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입니다. 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이런 말이나 문자는요, 서로 함께 나란히 앉아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같이 좀 멍하니 있는 느낌인 거예요. 서로 한숨을 쉬어도 되고요. 각자 하늘을 한참 바라봐도 되고요. 한편으로는 우울함도 전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우울하다는 말을 하거나요, 누군가에게 우울하다는 말을 들으면요, 그 상대방도 왠지 모르게 우울함이 스며들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 지인으로부터 요즘 좀 마음이 그래, 우울해, 아니면 속상해, 아니면 답답해, 아니면 이유 없이 요즘 계속 마음이 가라앉아 라는 문자를 받거나 말을 들었을 때 막 신나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나이스, 잘됐다. 너 우울해? 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그 말을 들으면 정도의 차이는 사람마다 있을 수 있지만 왠지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면서 지나고 보면 나 역시 그 말을 들었던 어느 정도의 기간은 마음이 축 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요. 생각해 보면요.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이나 응원의 힘도 전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염은요,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감에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의 방법 하나는요, 파이팅! 힘내! 라는 말로 상대방에게 기운을 전달하는 거고요. 공감의 방법 다른 하나는요, 나도 그래, 힘내, 함께 힘내자 라는 마음의 전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전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과 동감으로 말이죠. 오늘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요즘 괜히 마음이 무겁거나 이유 없이 가라앉는 분이 계시다면요, 제가 보내는 이런 문자 어떠실까요?
저도 그래요. 지금은 지나고 있지만 저도 그랬고 그렇습니다. 방송을 통해 전합니다. 그리고 가라앉는 날이 있으면요. 분명 뜨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순간을 이겨내고 보내야 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정말 힘들어하거나 기운이 가라앉고 있을 때 주위에서 괜찮아. 지금은 가라앉지만 마음이 나아질 거야. 상황이 좋아질 거야. 라고 이런 응원의 메시지, 공감의 메시지를 해도 지금 내가 마음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게 썩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그리고 얼마나 힘들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기운 내시고요. 응원합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크리스토퍼와 청아가 함께 부릅니다. When I Get Old.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Long dress, no shoes, summer nights, golden and blue. It feels just like we're stuck inside a picture frame. These memories never fade away. Oh, whisper to me, we got the world right at our feet, and I just wanna sit right here and look at you. That's probably all I ever do.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ake up and smile, 'cause you're beautiful. Those hazel eyes. When I get old, that's all I wanna think ab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High hopes, big dreams, a little scared, way too naive, thinking you'll always be mine and never leave my side. At least these memories never say goodby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Someday I'm running out of time. I'll see your picture in my mind. I'll keep our love frozen in time. Oh, when I get old, I'll be looking back, wishing it could last forev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Where did it go? All of the nights, all the time we spent together. Oh, yesterday seems so far away. 크리스토퍼와 청아 When I Get Old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7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6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하겠습니다. 116회 방송 내용은요. 어버이날을 지나면서 그와 관련한 기억과 이야기였습니다. 카네이션 2송이를 들고 집에 가던 설렘과 부모님께 들키지 않으려고 꽃을 숨기던 기억도 있었고요. 아침에 어버이날 당일 아침에
서프라이즈 하면서 꽃과 선물을 내밀던 순간도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어버이날에 급하게 써드렸던 작은 손편지를요, 아버지가 오랫동안 책상 앞에 붙여두셨던 기억도 있고요. 이번 어버이날은 얼마 전에 지났죠. 이번 어버이날에는요, 그동안 제가 해마다 어버이날에 드렸던 꽃 화분을 어머니가 폰에 사진으로 담아서 하나하나 모아두신 걸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떠오르면서요, 내가 건넨 마음을 부모님께 건넸던 마음을 나는 가끔 잊고 사는데 부모님은 그 순간들을 오래도록 마음에 담아두고 계셨구나 싶었습니다. 어쩌면 어버이날은요, 꽃을 드리는 날이기도 하지만요, 서로의 마음을 다시 꺼내어 바라보는 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2해가 지났습니다. 몇 년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느새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요, 그 전날 집에 가는 길에 늘 카네이션 2송이가 설렘이었는데요. 아버지가 하늘로 가신 그 다음에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한 송이만 들고 집에 가는 길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한 송이가 낯설어서요, 언젠가부터 가슴에 다는 꽃 대신 꽃바구니나 꽃 화분으로 대신했지만요, 꽃바구니든 꽃 화분이든요, 어버이날을 앞두고 집에 가는 길에 여전히 2개가 아닌 하나만 손에 들고 가는 건 저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낯섭니다. 그런 이야기 지난 방송에서 나눴어요. 그럼 지난주 116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할게요.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송 듣고 있으니 엄마 아빠가 더 그리워지네요. 말씀처럼 부모님의 사랑은 언제나 뭉클한 것인가 봅니다. 방송 덕분에 어렸을 때 추억도 생각나고 그랬네요.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웃는 이모티콘, 스마일 이모티콘 남겨주셨네요. 부모님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텐데요. 그리움은, 그린 소나무님이 그래서 적어주신 부모님을 떠올릴 때 생각나는 거, 그리움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께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더 그럴 테고요. 지금 부모님과 떨어져 있는 분들, 일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면서 여러 상황으로 떨어져 있는 분도 비슷한 감정일 거예요. 다만 일상이 바쁘다 보니까 고향에 계신 내 본가에 있는 부모님을 잊고 있다가도 문득 부모님이 생각날 땐 분명 그리움으로 다가올 겁니다. 이와 비교하면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요, 보다는 부모님의 자식 사랑은 늘 그러실 것 같아요. 설령 한 집에서 같이 산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자식을, 자녀분들을 떠올릴 때는 그리움으로 와 닿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하트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생각할 때요, 가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은 역시 이것도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 대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켠에 들어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 부모님이 늘 그런 사랑으로 나를 대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떠올리는 거지, 평소에는 그걸 잘 못 느낄 수도 있고 그건 당연한 거.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 부모님과 떨어져 있다 보니 그게 사랑이고 그리움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내리사랑처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마련인데요. 가물거나, 우리가 물도 그렇죠. 아래로 졸졸졸 늘 흐르는 것 같지만 가물거나 어떤 상황에서 물이 멈추게 되는 걸 생각한다면 그제서야 그 소중함을 아는 것과 닮았을 것 같습니다. 근우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어버이날처럼 의미 있는 날도 어린이날처럼 공휴일이
쉬는 날 공휴일이 되어야 합니다. 쉬고 안 쉬고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아무래도 공휴일이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질 텐데요. 어버이날 공휴일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죠? 어버이날 공휴일 추진 히읗이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네, 적극 찬성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생각해요. 네, 학교 다닐 때는 솔직히 말하면 쉬고 싶어서 빨간 날 하나라도 더 늘리고 싶어서 어린이날은 쉬는데 왜 어버이날은 안 쉬지? 스승의 날은 왜 안 쉬지? 올해부터 쉬기는 했지만 이제 노동절이요. 근로자의 날에는 왜 안 쉬지?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네, 또 다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어버이날에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부모님과 함께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어디 가까운 곳 마시러 가려고 해도 사실은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하시는 분들은 어렵죠. 주말을 이용해서 보통 주변을 보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자리가 있는 분들은 그 전 주말 정도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은 그 전날 저녁 식사를 같이 하거나 하는데 어버이날도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쉬고 싶은 마음만은 아니에요. 네, 진짜 그러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도 당연히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어서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따뜻한 사람 이칸도님의 따뜻한 냄새 나는 따뜻한 이야기네요. 듣는 이 사람의 맘도 따뜻해지게시리. 점점점. 부모님께 드린 꽃 이야기 꽃보다 더 예쁩니다. 저도 지난주에 아버지와 어머니 누워 계신 천안에 다녀왔습니다. 조 부모님과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풀 몇 포기 잠시 뽑은 뒤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작은아버지와 작은어머님이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동생이 점심을 샀고 제가 작은어머님께 용돈을 조금 드렸습니다. 올라오는 길에 동생에게 푸념을 해댑니다. 야,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는 시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말이야. 그러려고 온 건데 너한테 로또 번호 좀 알려주시라고 아버지한테 말도 해야 되는데 못했네. 절 몇 번 하고 밥만 먹고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그래. 근데 뭐 아버지도 이해하시겠지. 당신이 사랑했던 동생이니까 이해하실 거야. 라고 동생에게 푸념을 했어요. 화산길에 보이는 대로 훑어 넣었던 가방 속 할미꽃 씨앗을 생각하니 미소가 지어집니다. 시 부모님 누워 계신 산 주변에 심을 겁니다. 내년에 혹시라도 할미꽃이 올라온다면 꽃을 좋아했던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을 같이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나의 따뜻한 이야기를 저 또한 가꾸고 넘어가는 26년 봄의 끝자락입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네. 적어주신 사연에서 방송 듣는 이 사람의 맘도 따뜻해지게시리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가 그렇습니다. 워라벨 튜브님의 댓글을 보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따스해졌어요.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도 떠오르고 또 이제 튜브님의 마음, 생각, 상황, 일상을 보면서 저의 일상과 대비되기도 하고요. 네, 저와 관련된 주변 네, 이야기들도 떠오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글 내용 중에서요.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여러 번 적어주셨어요. 따뜻한이 아니고 따뜻한. 네. 앞에 따는 쌍디귿이고요. 가운데 디귿은 그냥 쌍디귿이 아니고 드였어요. 디귿. 따뜻한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SNS에도 자주 뭔가 따뜻하다는 느낌을 남길 때 따뜻하다 이렇게 안 남기고요. 따뜻하다 이렇게 저도 자주 남기는 표현이에요. 따뜻하다보다는요. 따뜻하다가 뭔가 더 포근하고 따사로운 느낌, 정감이 저는 있습니다. 따뜻하다가 영어로 warm, hot이라면요. 따뜻하다는 코지나 마일드 같이 뭔가 이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따뜻하다는 따스하다, 포근하다,
이런 어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저는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하면서도요. 당연히 따뜻하다가 표준어고 따뜻하다는 표준어가 아닐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뭔가 이게 더 정감 있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따뜻하다를 자주 사용했는데요. 보통 따뜻하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표준어는 따뜻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워라벨 튜브님의 글 보면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검색해봤는데요. 국립국어원에 따르면요. 따뜻하다와 따뜻하다는 둘 다 표준어라고 하네요. 몰랐습니다. 이제는 가끔은 이게 이전에 따뜻하다라는 표현을 SNS나 아니면 제가 뭔가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서 오타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다른 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아니면 맞춤법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면서도 저는 따뜻하다는 어감이 좋아서 계속 올렸거든요. 근데 둘 다 표준어라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자신 있게 좀 더 자주 사용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할미꽃 이야기 마무리 글로 적어주셨는데요. 내년의 말씀처럼 혹시라도 할미꽃이 올라온다면 친정 엄마와 시어머님도 따뜻한 웃음을 미소를 지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긴 님이요. 효자이십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아닙니다. 네, 방송이라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아닙니다. 네, 부끄럽네요. 네, 김상긴 님 글처럼 효자일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할게요. 이어서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행복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아드님을 두셨으니까요. 스마일 이모티콘, 하트 이모티콘. 오랜만에 저도요. 어버이날 추억에 잠겨봐요. 세월은 하염없이 흘러가도 설레임의 기억은 오래오래 하트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나고 나면 많은 것들이 그리움이고 추억이고 때로는 아쉬움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일상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그러한 분들이 있겠죠. 네, 부모님은 세월이 지날수록 내가 좀 더 커가고 머리가 더 커질수록 그러한 감사의 마음, 그리움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할게요. 블랙핑크, Go! I'm on a mission. I'm in control. I want your body. I want your soul. Here to the rescue. I'm number one. You're God an angel. Your kingdom come. Not sure to beat on my drum. 'Cause when I call you, you're gonna come. Hold in position. It's gonna blow. You only move it when I say so. Go get it, I'm a go getter. Never gon' settle for second. I need a gold medal. Get up on the floor, tell me when to go. No slow jams, pumping through the speakers when I do my go-go dance. Oh nah, I go when I wanna go. I'm so gone, go reckless, go off. Like what could go wrong? I'm going all in. You should know that's my go-to. My whole crew with me if I go to the go-to. Beat up my drum. 'Cause when I call you, you're gonna come. Hold in position. It's gonna blow. You only move it when I say so.
블랙핑크 고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책갈피 지난주 방송 116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오늘 창밖을 바라보러 가요. 햇볕이 너무 좋아서 이 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책갈피 방송을 들으면서부터는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히읗. 방송 들으면서 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보기도 했습니다. 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책갈피 방송에서요. 자주 하는 이 레파토리, 레시피 이런 이야기들이 몇 개 있어요. 창밖을 바라보는 이야기 한 번씩 하고요. 카페에서 앉아있는 이야기 자주 하고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멍하니 바라보는 뭔가의 창밖을 멍 때리기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요. 가족 사진도 그렇죠. 네. 방금 친호님이 올려주신 글에서도 방송 들으면서 폰에 저장된 가족 사진을 오랜만에 보셨다고 했는데요. 가족 사진 일부러 보고 싶어서 꺼내 보기도 하지만 그리고 요즘은 승용차 앞에 자녀분들 사진 내지는 가족 사진을 올려놓을 진열해 놓는 분들도 있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는 지갑에 내지는 스마트폰에 가족 사진을 끼워두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일부러 문득 생각나서 그리움에 앞에 우리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가족 사진을 꺼내 보거나 아니면 책상 정리나 서랍 정리요 아니면 방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가족 사진을 꺼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 사진을 보면서 이런 때도 멍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요 추억과 그리움의 멍이 아닐까 싶어요. 이어서 해월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키읔키읔 빨간 구두 노래를 듣고 있는 20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신었던 생각에 웃음이 묻어났네요. 며칠 전 동네 농신님 고구마 모종 심는 거 봤어요. 농사나 연애나 우리 인생도 타이밍. 네, 웃는 스마일 이모티콘 여러 개 올려주셨고요.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키읔키읔이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난주 책갈피 방송의 첫 곡이 가수 남일의 빨간 구두 아가씨였죠. 그 노래 이야기를 해주신 거였어요. 저도 오랜만에 들었는데 실은요 아버지가 예전에 좋아하던 노래였거든요. 그리고 노래방 가면 각자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하나씩 있잖아요. 네, 그런 노래여서 오랜만에 그 생각에 들었는데 좋더라고요. 음질도 좋고요. 그 후로도 저는 이 노래를 한 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몇 번 듣기도 했습니다. 은하수님 해월리 은하수님 글 내용 중에 농신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농신이라면 농사의 신인 거지요. 아 타이밍 여러분 타이밍이네요. 그분을 만난 거 그분이 고구마 모종 심는 거를 본 것도 타이밍이고 말씀처럼 우리 연애나 인생도 타이밍일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제가 활동하는 동아리 공동체에서 지난주에 이제는 지지난주네요. 지지난주에 드디어 공동 텃밭에 모종도 심고 씨도 뿌리고 했다고 했는데요. 저는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지난주 방송하고 다음 방송 오늘 방송 이전에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동아리 구성원 몇 분은 또 다녀오셨더라고요. 제 부분은 남겨두셨겠죠? 네, 채소도 채소지만 꼭 꽃을 심거나 씨를 뿌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제 공간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그 텃밭 주변에라도 한번 심어야겠네요. 해바라기 심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고구마 모종 심는 거 보셨다고 했는데요. 역시 이것도 예전 방송에서 고구마 순을 기르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화초를 좋아하는데 저는 고구마 순 넝쿨이 그렇게 아래로 내려오는 게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올해 다시 그렇게 고구마 순을 키워야지 했는데 물컵에 물과 함께 넣어서요. 고구마를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시도는 했어요. 그런데 아직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농사나 연애나 우리 인생도 타이밍 놓치지 마세요. 키읔키읔이라고 마무리글 해주셨는데요. 타이밍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밍 네 놓치지 않을게요. 이어서 한빈님이 남겨주신 글입니다. 5월은 푸르구나 라는 어린이날 노래처럼 푸르고 맑은 날이네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감사하는 5월입니다.
생각해보면 365일 감사한 일이 많을 텐데요. 계절 덕분에 감사에 대해 생각 한번 더 해보네요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네, 글 감사합니다. 한빈님, 제 기억으로는 책갈피에 남겨주신 첫 글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죠. 1년 중에 감사의 달이 5월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공휴일도 더 많은 부분이 있고요. 말씀처럼 그래서처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죠. 그리고 또 성년의 날도 있죠. 매년 해마다 5월 셋째 월요일 오늘이네요. 네, 지금 생방송하고 있는 오늘 성년의 날입니다. 저 대학교 때 성년의 날 기억이 있어요. 요즘은 많이 좀 그런 문화가 바뀌긴 했는데 성년의 날이면 의례껏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선배들이 저녁에 말해도 되나? 맥주 같은 거 마치 골프에서 1등하면 와인 와인 아니고 그 뭐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흔들어서 축하 그 쭉 뿌려주잖아요. 그것까지는 아닌데 막 맥주 같은 거 머리에 붓고 밀가루 뒤집어 쓰고 그 범벅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잊고 있었어요. 성년의 날 이제 5월에도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부처님 오신 날도 있죠. 5월엔 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선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샴페인. 말하다가 기억났어요. 네, 샴페인이요. 선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설렘과 뭉클이라는 말이 더 뭉클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도 어버이날처럼 늘 부모님을 생각해야지 하면서도 살다 보면 잊고 사네요.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오늘 시작할 때 누군가 주변에서 문자나 말로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하다라고 할 때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단문자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분들이 살아오면서 이와 비슷한 경험들은 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살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우울함이 없었던 그런 시간 없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근데 이건 또 다른 부분인데 선부님이 부모님에 대해서 설렘과 뭉클이라고 적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또 어버이날처럼 아니면 부모님을 생각하면 잊고 있다가도 이런 감정들 설렘과 뭉클 떠오를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늘 심쿵인데 말입니다. 글 감사해요. 이어서 경희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인데요. 그래서 5월에 보면 저에게 더 의미 있게 다가오네요. 요즘 날씨가 참 좋아요. 날씨만큼 DJ님도 청취자님도 좋은 날 되세요 하시면서 클로버 이모티콘 꽃 활짝 핀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아파트 정원에요. 네, 카네이션 저희 어버이날 지났죠. 아파트 앞 정원에 며칠 전에 나오는데 기존의 아파트에 심어져 있던 나무나 그런 거 주변에 좀 비어있는 공터, 흙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부분. 여기에 누군가 카네이션을 심어놨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며칠 지나고 나서요. 제 기억에는 아마도 어버이날 받은 카네이션을 화분으로 받은 그 카네이션을 그 아파트 공터에 심어놓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 1m 간격을 두고요. 서로 다른 공간에 카네이션이 있었어요. 두 그루가 있었어요. 하나는 붉은 카네이션이었고요. 하나는 분홍 카네이션이었는데 같은 분이 그 두 개를 심었는지 아니면 서로 다른 분이 꽃 색깔도 마침 다르고 심는 장소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텃밭은 아니고요. 아파트 공터 지날 때마다 이 공간에 뭔가를 심었으면 좋겠다. 화초를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카네이션 보면서 일부러라도 화원에 가서 작은 꽃이나 아니면 오래 필 수 있는 꽃이나 아니면 화초를 좀 사서 한두 그루 정도 사서 거기 심어놔야겠다. 꾸며놔야겠다. 지나는 아파트 주민분들, 동네 분들도 꽃을 보면서 좋아하는 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늘 저는 말이 앞서요. 네. 우선 2주 전부터 시작한 공동 발음도 안 되네요.
공동 텃밭에 먼저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입니다. 네, 6월 3일 앞두고 라디오 책카피 네, 이카운트의 공약입니다. 첫 번째, 공동 텃밭에 먼저 채소나 아니면 꽃을 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 고구마를 구입해서 물을 담아 유리컵에 꽂아놓고 고구마 순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텃밭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를 사서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화초와 관련된 거네요. 진짜 심어서 심는 모습이나 아니면 나중에 이게 자라게 되면 꼭 사진으로 담아서 나를 책갈피에서 인증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부모님이라는 말은요, 감사와 사랑과 죄송함이라는 단어가 점점점이라고 글 올려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비슷한 내용들 몇 번 이야기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부모님이라는 말은요,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처럼 감사와 사랑과 죄송함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앞서 그린 소나무님의 글에서처럼요, 그리움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워라벨 튜브님이 남겨주신 글에서처럼 따뜻함도 있습니다. 감사와 사랑, 죄송함, 그리움, 따뜻함, 이러한 느낌들을, 이런 단어들을 담고 있는 게 부모님이라는 말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어린이날의 주인공에서 성년의 날의 주인공을 지나고 지금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는 거겠죠? 라고 글 남겨주셨어요. 그렇죠. 40대, 50대, 60대 정도가 되면 내가 이제 부모님께 카네이션 꽃을 드리기도 하지만 나의 자녀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래서 이 시점이 되면 내가 이제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을 때는 못 느꼈더라도 내가 부모의 입장이 되면 나의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지더라고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소망드림님의 글을 보면서요, 저는 또 가수 왁스의 황혼의 문턱이라는 노래가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잠깐 가사 읽어드리면요.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 교복을 입던 날 친구를 알게 됐고 우연히도 사랑이 난 걸 알게 됐어. 그렇게 처음 사랑을 하고 그러다 아픈 이별을 하고 마음이 아파 몇 날 며칠을 울던 내가 어느새 키 큰 어른이 되어 험난한 세상을 겪어보니 산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 평범한 사람과 사랑하게 됐고 눈물 겨웠던 청혼을 받고 결혼식 하던 날 눈물 짓고 있는 내 부모님 어느새 많이 늙으셨네. 그렇게 나는 결혼을 하고 날 닮은 예쁜 아이를 낳고 그 녀석이 벌써 학교에 들어갔네. 어느덧 세월은 날 붙잡고 황혼의 문턱으로 데려와 옛 추억에 깊은 한숨만 쉬게 하네.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보니 많이도 변했구나. 할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나 후회는 없어. 지금도 행복해. 아직도 나에겐 꿈이 있으니까. 이런 가사의 노래죠. 왁스의 황혼의 문턱 노래 가사 중 일부였습니다. 소망드림님이 남겨주신 어린이날 주인공에서 성년의 날의 주인공을 지나고 지금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 거겠죠. 라는 글을 보니까요. 문득 황혼의 문턱이라는 가사가 생각이 나서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딸 참 잘 키우셨네 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 엄마의 환한 표정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 기뻐서 더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계시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누구신지 딸 참 잘 키우셨네 라는 말씀이 바람에 흘러 엄마께 아빠께 들리실 것 같아서 더 잘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성적표를 받아오면요. 부모님께 확인 도장을 받아서 다시 학교에 가져가야 했는데요. 엄마 이번에도
몇몇 등 했어요. 몇몇 등은 몇 등 했어요 라고 하며 자랑하듯 성적표를 드리면요, 성적표는 보지도 않으시고 수고했어, 도장 찍어 가라고 하십니다. 저는 성적표를 너무나 보여드리고 싶어서 얼굴에 가까이 가져가면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시는 장난을 엄마가 치십니다. 도장을 찍고는 가장 잘 보실 수 있는 곳에 성적표를 놓고 자곤 했어요. 동전을 모아놓는 바구니가 있었는데요, 필요한 만큼씩 가져가면 되어서 몰래 가져갈 일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엄마는 너를 믿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해주셨던 그 믿음 덕분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가장 친한 친구이면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이신 엄마, 아빠, 이모님, 마음 가득 사랑합니다. 웃는 이모티콘 중간중간에 해주셨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곡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곡 드립니다. 글을 올리면서 다시금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라디오 책갈피 덕분입니다 하시면서 글 올려주셨어요. 저도 비슷한 기억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요, 특히 학교 다닐 때요, 성적이 좋다거나 아니면 어떤 상을 받았거나 하면요, 그 성적이 이번에 시험을 잘 본 좋은 성적 자체로, 그리고 상을 받은 것 자체로, 그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지만요, 부모님이 좋아하실 모습을 상상하면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좋은 성적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이 성적표를 보시면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라는 생각에 더 즐거웠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요, 살다가 보면요, 뭐 어떤 저 같은 경우는 풍경을 보거나 하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신 지 12해가 되셨지만 예전에 좀 시간적인 틈이 있으면 가족들과 가까운 곳에 나들이를 다녀오고 싶어 하시고, 또 그렇게 자주는 아니죠, 시간 될 때마다 했으니까요, 다녀오곤 했고요. 그런 풍경 보시는 거, 바람 쐬시는 거, 걷기 하시는 거 나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요즘 다니다가 정말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만한, 그리고 제 기억에 아버지가 함께 다니면서 좋아했었던 그런 풍경들을 보면요, 아버지가 떠오르곤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함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세연님의 글처럼 흘러흘러 하늘에서 아버지도 같이 보고 계시겠지 하는 마음, 또 다시 한번 하는 말인데요, 그리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세연님 글에서처럼요, 하늘에 계신 엄마 아빠께요, 바람에 흘러 분명 엄마께 아빠께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만화에 나오는 장면처럼요, 이런 장면들 있죠. 네, 만화 속 주인공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엄마 아빠가 세연님을 보면서 환하게 미소 짓고 계실 거예요. 신청곡으로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신청해 주셨는데요, 오늘 라디오 책갈피 끝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갈피는요, 짧은 문자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요즘 마음이 좀 우울하고 가라앉네요. 딱 한 줄이었죠. 저도 바로 한 줄을 보냈습니다. 저도 요즘 그래요. 위로도 조언도 응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의 지금 마음을 그대로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문자를 주고받고 나서 왠지 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해결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요즘 주변에 이런 말씀, 기분이 가라앉는다, 뭔가 답답하고 우울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면 딱히 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괜히 뭔가 상황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무겁다고 하기도 하고요. 본인도 왜 이런지 잘 모르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더 답답하잖아요. 이유라도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이유도 없이 가라앉는 날들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왠지 몸과 마음이 가라앉기도 하고요. 우울하기도 하고요. 돌이켜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작은 고민들이, 그런 걱정이나 근심, 상황들이 오랜 시간 조금씩 쌓여온 것이더라고요. 지금 당장 가라앉는 이유가 없을 뿐이지 그 이유는 오랜 시간 천천히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덜어가면서 지났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도 그렇습니다. 우울함은 전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만일 그렇다면요, 우울함이 전염될 수 있다면요, 기분 좋음도, 응원의 힘도 충분히 전달되고 전염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전염은요, 거창한 위로나 긴 말이 아니라 공감과 동감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힘내! 도 좋지만요, 때로는 나도 그래, 우리 같이 힘내자 라는 말 한마디가 더 깊이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책갈피 마무리 곡으로는요, 크리스티나 페리가 부른 A Thousand Years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의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art beats fast, colors and promises. How to be brave?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But watching you stand